어른도 두려워하는 괴물을 손쉽게 잡는 소년 타츠미는 빈곤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제도로 향하는 중이었는데요. 제도에서 군인으로 성공을 꿈꾸는 타츠미에게 같이 온 상인은 이상한 충고를 합니다. 帝都は君が思うような夢のある場所じゃないぞ。賑わってはいるが、このドリューよりもタチの悪い化け物がいっぱいいるんだ。 하지만 이미 결심을 한 타츠미는 그대로 마을로 향합니다. 곧바로 입영 신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에 비해 일반병이라는 낮은 단계의 시작에 불만을 가진 타츠미는 난동을 부리지만 그대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빨리 성공할까 고민하던 중 타츠미에게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어느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私の知り合いに軍のやつがいてな、そいつに小遣い出せばすぐだすぐ。これで足りるか。私との出会いはいろいろ勉強になると思うよ少年。じゃあ話つけてくるからそこで待っててね。 그렇게 모든 걸 털린 타츠미는 노숙자 신세가 되는데요. 하지만 운 좋게 귀족의 영에게 발견되어 귀족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귀족과 연이다 자신과 함께 마을에 나온 친구들의 소식과 군입대를 도움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보답으로 귀족의 영에 뒷바라지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배우는데요. 제도는 이미 어린 왕을 앞세워 모든 정치를 조종하는 대신 때문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어 모든 부가 한 곳으로 쏠리게 되었으며, 그런 제도에서 귀족만 잡는 살인마 집단 나이트레이드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さて今日も日記をつけようかしら。やめられないわねこの趣味は。 살인마 집단 나이트레이드의 침입으로 저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어 딸만 남은 상황. 타츠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살인마를 막아섭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 그때 첫날 사기를 친 여자가 나와 싸움을 말립니다. 그녀 역시 나이트레이드였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서로 진정을 한 후 타츠미는 왜 죄가 없는 선한 귀족을 죽이냐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으로 나이트레이드는 어느 장소를 보여줍니다. 바로 제도의 어둠을 말이죠. なんだよこれ。地方から来た者たちを甘い言葉で誘い込み、己の趣味である拷問にかけて死ぬまでもてあそぶ。それがこの家の人間の本性だ。 모두의 시선이 쏠린 사이, 귀족의 영예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아직 살아있던 타츠미의 친구가 그 여자가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친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한 귀족의 쌈것은 결국 폭발해버리는데요. お前たちは何の役にも立てない地方の田舎者でしょ。家畜と同じ。それをどう扱おうが私の勝手じゃない。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나이트레이드는 죽이려고 하지만 타츠미가 막아섭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감싸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죽인 타츠미를 보고 나이트레이드는 살인마로서의 기본이 되어 있다며 타츠미를 납치하는 방식에 강제 입단시킵니다. 과연 타츠미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카메가 벤다는 천년 변형한 제도가 부패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혁명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암살과 정보 수집 등을 맡는 집단 나이트레이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크 판타지물로 상당히 고어하며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세계관입니다. 스토리는 혁명의 진행 상황보다는 의뢰를 받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혁명이 진짜 되긴 하는 건가? 이건 다 대신의 작품이고 나중에 버려지는 거 아니야? 온갖 망상과 의문을 가지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조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캐릭터들의 매력을 배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작과는 다른 진행을 보여주는데요. 애니 쪽이 더 다크한 진행을 보여줘 상당히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설정은 특이한 설정이 많았는데요. 배경은 고대의 중국과 일본을 짬뽕하며 위험수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위험수의 몸의 일부나 신비로운 광석으로 만든 무기이자 무기에게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무기,
제구라는 인상적인 설정이 있으며 제구를 갖고 있는 자들끼리 싸우면 무조건 한쪽이 죽는다는 설정은 전투를 더 흥미진진하게 해주었습니다. 캐릭터들은 매력적인 캐릭터들 뿐이었는데요. 선천적으로 악한 캐릭터나 좀 많이 삐뚤어진 캐릭터 이외에는 자신들의 악행을 절대 포장하지 않는 점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캐릭터의 매력을 그렇게 어필해놓고 죽을 것 같으면 무조건 죽이는 작품이라서 주인공 버프로 갑자기 이긴다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나 만들지 말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작화나 연출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 전투시는 제구를 사용한 전투들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는 맛이 있으며 몸이나 마음이 괴물 같은 사람들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카메가 벤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크 판타지물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게 다크 판타지물이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아니면 명작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